네, 반갑습니다. 도강수 쌤입니다. 오늘은 사회 과학 현상과 수학의 연역적 공리체계, 우리가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프리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과학 현상, 양서라고 불리는 The Great Book의 시스템을 보면 결국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더라. 뭐 법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수학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다운 수학의 이론적 특징, 연역적 공리 체계를 따른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집합과 명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합의 뜻, 우리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으로서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원소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모임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다음 집합의 원소인데 스몰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일 때 우리가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하고 삼지창 기호를 들고 와서 a가 라지 a에 속한다 라는 기호로 씁니다. 자, 그 다음 또한 a가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다 집합의 상등,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원소와 B 원소가 모두 다 같을 때 집합 A와 B는 같다라고 하고 이것을 A equal B라고 씁니다. 등호의 무게가 좀 다르죠. 한편 집합 A, B가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줄을 그어버리면 아니다가 되겠죠. 또한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고 또 A가 B가 아닐 때는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포함 관계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인데요. 집합 A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우리가 A는 B의 부분 집합, B는 A의 포함 집합이라고 하고 A 이지창으로 B에 이렇게 포함된다. 혹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합집합. 두 집합 AB에 대해서 적어도 AB 각각에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U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컵을 거꾸로 컵을 이제 쓴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집합인데 합집합은 그래서 5월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집합은 명제로 따지면 AND에 대한 개념이죠. 이미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B에 각각 동시에 속하는 원소의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위 합집합을 위아래로 뒤집어서 나타내면 교집합입니다. 이게 새로운 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특히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공집합일 때 만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디스조인트 서로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차집합, 여집합입니다. 집합 A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의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A 빼기 B라고 읽겠습니다. 집합끼리 이렇게 차를 쓰는 거예요. 특히 U를 Universal Set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U 빼기 A를 A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를 우리가 이제 A의 위에다가 C라고 컴플리먼트를 써가지고 A의 C승처럼 나타내면 A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의 뜻인데요. 이제 명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우리가 참, true, 거짓, false 중 어느 한 경우되 동시에 양쪽은 아닌 서술 주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명제와 부정을 이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명제 PQR을 연결하여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 결합자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로 1, 아니다. 기호로는 물결 쓰고 not 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제는 true 아닌 false이기 때문에 P가 T 아니면 F가 가능한데 not P를 걸어버리면 부정이기 때문에 true인 명제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not P에 대한 진리값. 다음 P가 false일 때는 not P는 true가 될 겁니다.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true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부정 명제를 진리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고 and에 대한 결합자 명제는 기호로는 이렇게 뾰족하게 아까 교집합 쓰듯이 비슷한데 뾰족하게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P랑 Q가 시스템이 총 4개가 생깁니다. 왜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P가 2개고 Q가 2개니까 2의 2승계로 총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TT, FF 이렇게 해서 P가 2개, 4개씩, 그 다음 Q가 TF, TF 하면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한 걸로 보이죠. 근데 AND에 대한 결합자는 되게 암기가 쉬운데, 우리가 둘 다 동시에 참일 때만 참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조건을 2개 만족하는 거죠. 나는 키가 170 이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드름 개수가 5개 이하다. 이걸 이제 성립하려면 키도 170 이하여야 되고 여드름 개수도 5개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true일 때만이 AND가 tru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만 true고, 나머지는 한 개라도 지금 다 false가 걸려버렸죠. 그래서 전부 다 false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는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V라고 쓴다면 한 개만 true가 되면 됩니다. 170 이하가 되든지 혹은 여드름 개수가 5개 이하가 되면 되든지,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되기 때문에 true가 2개 있으면 더더욱 true고, 또 왼쪽에 P가 true이기 때문에 true고, 오른쪽에 true가 되기 때문에 true고, 이렇게. 하지만 둘 다 false일 때는 이 5월에 대한 진리값은 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뭐뭐이면 뭐뭐뭐,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로 쓰는데 PQ에 대한 시스템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면에 대한 것은 공집합이 사실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정을 P라고 하면 가정이 false일 때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리고 가정 결론이 둘 다 true일 때도 이면에 대한 전체적인 진리값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가정이 true고 결론이 false일 때만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가 되거든요. 암기가 쉽죠. 그래서 TT일 때는 T고, 가정 false false일 때는 둘 다 결론의 진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true로 수학에서는 논리값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임의 명제 PQ 사이 조건부를 불리는 결합자 화살표를 붙여서 조건은 P이면 Q이다 라고 읽고, 이게 참일 땐 기호로 2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증명 때 많이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P이면 Q이다의 부정명제인데,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뭐 좋거든요. 여러 가지 명제를 다룰 때 있어서.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전체적인 부정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충 느꼈겠지만, 가정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P이고, 그러니까 이고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꺾어서 썼죠, 위로. 그 다음에 Q가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Q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P이면 Q의 부정은 P 가정 그대로 두고 결론이 아니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PQ에 대한 시스템 기억하시죠? 4개를 다 썼습니다. TTFF, TFTF.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아까 위에서 썼지만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해보면, 가정 true, 결론 true일 땐 true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의하면, 그 다음에 가정 false일 땐 전부 다 true였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T, F, T, T가 되겠죠. 그러면 이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아까 가로 1번에서 부정명제 했잖아요. T일 때는 false고, 뒤집어주면 되죠. false일 땐 T고, T일 때는 false고, 그 다음에 T일 때는 false고, 이렇게. 그래서 결과값이 FT, FF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P 원래 있었던 거를 TTFF로 쓰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자, 비가 좀 그쳤습니다. 지금 차 안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TTFF, 아직 비가 옵니다. 미안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의하면 이제 부정명제니까, 앞에서 우리 Q 지금 했죠. TF, 얘를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주면 FT, F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지금 위로 꺾은 이 녀석의 결합자는 둘 다 true일 때가 true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false고, 이번에는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음영 부분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앞에 거 FTFF고 뒤에 거 FTFF죠. 진리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명제다 하고 삼지 3개를 이렇게 쓰는 합동기호처럼, 그래서 이 명제가 같다라는 기호로 그냥 제가 정의를 내린 거고, 그래서 P임의 Q의 부정은 P이고 나 Q가 맞다는 걸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합성명제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차 한정기호와 명제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한정기호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대체로 토론을 진행할 때 미리 염두에 둔 성질을 지닌 것들의 모임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명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전체 집합은 인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체 집합을 감안할 때 위 명제는 전체 집합의 모든 x에 대하여 x는 죽기 마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의 표현인 전체 집합의 모든 x에 대하여를 전칭기호, 전체를 칭한다 해서 전칭기호라고 하고, all a, all이라는 전체를 뜻하는 a의 위아래를 뒤집어서 이렇게 기호로 all x라고 나타냅니다. 이 경우 x는 죽기 마련이다 라는 주장은 다름 아닌 x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조건을 기호 px라고 나타냄으로써 위의 명제를 우리는 all x에 대해서 px라고 나타냅니다. 영어 all의 a를 상하 대칭한 기호라고 말씀드렸고, 한편 어느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이런 이제 명제가 있을 때 이 전체 집합도 인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 집합을 염두에 둘 때 죽기 마련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존재한다, 혹은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x는 죽는다, 혹은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px다의 의미를 갖죠. 해서 여기서 하나의 표현인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이것을 exist, 이를 좌우로 대칭시켜서 뒤집어서 이렇게 존재 x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존재 기호라고 합니다. 영어로 exist e의 좌우 대칭한 기호입니다. 전칭 기호 all x랑 존재 기호 존재 x는, 적당한 x는 모두 한정된 기호, 한정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 기호의 부정 규칙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든 x 유니버셜 셋,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라는 조건의 부정, 즉 모든 x의 px를 물결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에 부정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x가 존재함으로써 px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어떤 x가 있어서 px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여러 번 합성도 가능한 건데, 마찬가지로 어떤 x가 있어서, 그래서 적당한 x가에 대해서 px는 아니다가 되는 거고, 결국 모든 x에 대해서 px는 아니다로서 결국은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아니다와 동치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아니다, 즉 죽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약간 기호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아니다의 부정은, 그리고 또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전체적으로 아니다의 부정을 해보면 어떤 x가 있어서 px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오른쪽은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all을 존재로 바꾸고 또 존재는 all로 바꾸면 됩니다, 부정을 할 때. 그리고 뒤에 있는 px 혹은 px이면 qx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을 취하면 됩니다. 괜찮겠죠? 자, 이제 마지막 기류법 원리 한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 원리는 어떤 명제 p가 있을 때 p의 부정을 딱 취하는 거예요. 이게 p가 p 자체로서 q이면 r이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뭐 qx가 아니다 뭐 이런 명제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명제를 부정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참인 논증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 삼각형 내각이 180도다, 그리고 또 삼각형 내각이 180도가 아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거 두 개를 어떤 r과 not r이라는 명제가 있어서 동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r이 true면 not r은 false가 되고 r이 false면 not r은 true가 되니까 and에 대한 결합자는 무조건 둘 다 true가 될 때만 true가 되기 때문에 한 개는 false가 있어서 반드시 그 결과값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류법은 명제 p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원명제 p를 전체적으로 부정해서 참인 논증 true로 논증을 진행하다가 어떤 명제 r과 not r이 동시 만족, 모순 발생함으로써, 이걸 이제 contradiction, 모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명제가 이제 false인 항진면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면은 진리표에 의해서 아까 우리 했잖아요. 4번에서 원명제의 부정, not p가 false인 게 거짓으로 밝혀져 가지고 원명제가 자동으로 참이 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표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가는 방향이 true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true가 쭉 되다가, 그죠? R과 나달이 동시만족 false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아까 우리 4번에서 어딨죠? 이 보시면 아까 R과 나달이 false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리고 가는 방향은 전부 다 true였으니까 요 네 번째 칸에 의하면 앞에 있는 제일 시점은, 그러니까 가정은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테이블 네 번째 보면. 그래서 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not p가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진리표 4번에 해가지고. 따라서 p는 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류법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류법을 혹자들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명제 전체를 부정해서 어떤 논증을 진행해서 논리적인 연역적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상황이 딱 생겨서 이게 모순이 무조건 일어난다면, 혹은 0이 0보다 크다도 괜찮고 1은 1이 아니다도 괜찮고, 뭐 어떤 이유 해석은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명제는 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게 기류법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어디 밖에 있다 보니까 이런데, 어쨌든 결국은 이 명제는, 어이구야, 이 전체를 부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항상 all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쉼표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존재 기호 다음에는 보통 서치 대대에서 st를 쓰기도 하는데, 이러면 이제 저는 좀 별로 이렇게 기호로서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학자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쓰고, 존재 기호 다음에 세미콜론, 기본 틀은, 그 다음에 모든 다음에는 이렇게 쉼표를 씁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어떤 원소가 있으면 어떤 원소에 대한 뭐 실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 결합도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for x에 대해서 어떤 y가 있어서 qy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부정을 취해보면 역시나 이게 원리가 똑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지금 이 상황에 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어떤 x가 있어서 이 녀석의 부정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써주면 어떤 y가 있고 있어서 qy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이 녀석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는 다시 써주면 어떤 x가 있어서 이 존재에 대한 부정은 이 상황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로가 치지는 거고, 그럼 모든 y에 대해서 gy가 qy인가요? qy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 기호 다음에는 항상 존재 기호 다음에는 이미, 그 다음에 q 결론 어떤 문장 다음에는 not q를 붙여줘서 쭉 연결해주면 무조건 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게 모든이 섞여 있든지 어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교환 가능해요. 근데 모든과 어떤 있을 때는 이게 두 개를 임의로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토론을 많이 하는데, 논증도 많이 하고 싸움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어떤은 서로 바꿔줄 수는 없지만 어떤이나 모든에 대한 서로 기호들은 서로 교체가 가능해요. 부정을 취하거나 명제를 해석할 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원래 실수 성질까지 다 해드리려 했는데 한 단원씩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수의 공리체계 제가 좀 천천히 봐드릴게요. 일단 집합을 한번 천천히 드림 파일 보면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